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19일 화요일 새벽 1시 58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일주일 만에 하는 것 같고요. 유튜브 멤버십 방송은 한 2번 정도 그 사이에 올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방송을 최근에 뜸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여러 번 설명드렸다시피 장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정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백신 관련된 주들 지금까지 끌고 오셨으면 다 20, 30% 이상은 수익이 났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쨌든 장이 안 좋을 때는 사실 매일 방송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주도주 섹터 하나를 잡아서 쭉 끌고 가거나 그렇게 안전한 날만 매수하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까지는 상승 흐름이었지만 이거는 분명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에 그친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횡보장 그리고 장이 좀 안정되게 되면 방송 횟수를 늘릴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어저께 유튜브 멤버십으로 올려드렸었던 7개 종목이 있었는데 모두 3%에서 30% 당일 어제 새벽에 올려드렸으니까요. 당일에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제목을 100% 이상 상승할 종목이 온다. 말 그대로 2배 나는 종목들이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뭐 종목을 사실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에 대응하는 시장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여러 번 제 아이디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하락장 대응. 일단 1월장, 올해 들어서 2022년 1월 달에는 폭락장이 분명히 맞았고요. 지수가 13포인트나 하락을 했으니까. 근데 2월서부터 2, 3, 4, 5는 횡보장이었습니다. 횡보장에서는 수익 내기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다만 좀 용기는 있어야 됩니다. 공부도 돼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좀 종목을 끌고 가면 충분히 몇십 퍼센트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 여러 번 드렸고, 저도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는 100% 이상 수익을 낸 적도 있었고, 매달 2,000에서 한 4,500까지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다가 6월달은 하락장이었죠. 그래서 하락장 때는 저도 한 22거래일 중에서 한 13거래일 정도만 거래를 했고, 아예 거래를 안 한 날도 많았었어요. 그리고 손실도 좀 봤었고, 그래서 한 1,4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는데 그쳤고, 이번 달에는 지금 20거래일 중에서 뭐 한 15거래일 정도 있었죠. 그 중에서 한 2,600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있고, 뭐 무난하게 4,000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하락장에는 분명히 단타가 안전한 게 확실합니다. 제가 말하는 단타라는 거는 데이 트레이딩, 그날 사서 그날 파는 것들. 사실 종가 베팅 같은 것도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는 거고 미국 증시가 폭락할 수도 있죠. 그러면 당연히 개파락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가져갔던 종목들의 테마에 수급이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횡보장에서는 분명히 주도주 테마에서 대장주를 잡고서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횡보장에서도 단타를 짧게 가져간다면 2, 3%밖에 수익을 못 내지만 그런 종목을 일주일 이상 끌고 가게 되면 최소한 3, 40% 수익 나는 종목들이 수두룩하다라는 말씀도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현재는 횡보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7월 현재 시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분명 데이 트레이딩을 안전하게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지만 현재는 스윙이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테크 강의에서 1강에서 매번 보여드리는 장표죠. 1년 중에 한 7번 정도의 주도주 섹터 장기 재료 기회를 포착해라.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게 작년에 2021년에 재테크 강의 때 섹터와 종목을 다 말씀드리죠. 이제 이런 것들만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그러니까 재테크 강의 이후에 약 50%에서 300%, 300%라는 것은 3배 이상 수익이 나는 거죠. 까지 상승한 종목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월, 3월, 5월, 7월, 8월, 10월, 12월까지 그렇게 7번의 기회가 왔다는 거고, 사실 이때는 초기에만 들어갔으면은 누구나 대장주 또는 부대장주 뭐 한 3대장주까지만 잡았으면 무조건 50% 이상 수익을 한 달 만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분명히 하락장일 때도 좋은 기회는 온다는 거고, 사실 올해도 생각해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기회들이 있었어요. 사료 관련된 주들도 다 두세 배씩 올랐죠. 그다음에 뭐 가스 관련된 주들도 2배 이상 올랐었죠. 뭐 현대 뭐 사료라든지 이런 것들 제외, 테마주들 제외하고라도 최근에 뭐 제약바이오 관련 같은 것들도 7, 80%씩 오른 종목들도 있고요. 일주일 사이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분명히 아무리 장이 좋지 않아도 기회는 계속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1월 달에 3배가 났던 종목이 있었어요. 로보티즈. 로봇 관련된 주. 제가 재테크 강의 때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AP위성, 위성 관련된 주들 2월 달에 큰 시세가 났었죠. 무려 3배가 올랐었습니다. 6,000원대에서 시작해서
한 4개월 만에 한 24,000원대까지 올라가는, 그때도 그 누리호 발사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세아베스틸 지주, 여기는 가치주 중에 이제 철강주 중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2달 만에 약 한 3배 정도가 상승하는 큰 흐름을 보였었고요. 자이언트 스텝, 메타버스의 대표주였죠. 지금은 사실 뭐 메타버스 대표주들이 덱스터라든지 맥스트라든지 많은 종목들이 올라왔지만, 이 당시까지만 해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 4월달이거든요. 4월달, 5월달에 자이언트 스텝이 3배가 올랐습니다. 한 달 만에. 그래서 지금도 물론 많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뭐 좋은 시세를 다시 이제 바닥치고 올라가고 있고, SM 엔터주가 한참 강했었던 때가 뭐 8월, 9월 달 이때였죠. 이때 SM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그 무거운 주식이 4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버킷 스튜디오, 작년 오징어 게임 관련된 주들은 정말 많이 수익을 냈었고, 우리 주식 토론방에서도 뭐 웬만한 분들은 다 3, 40% 수익을 낸 것 같아요. 많이 낸 분들은 뭐 200%, 300% 수익 낸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한 2,000원대로 시작했던 종목이 한 달 반 만에 8,000원대까지 4배가 올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최근에 다시 좀 오르는 흐름이고요. 덱스터 같은 경우도 많은 종목들 이제 뭐 매수를 했었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번 공유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테크 강의 이후에 100% 이상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스타코는 이재명 씨 관련된 주였죠. 보시는 것처럼 600원짜리 주식이 무려 7,500원까지 12배 정도가 올랐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1년에도 7번 정도 강한 테마는 온다는 거고요. 저는 분명히 2주일 전에는 이제 제약바이오,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이슈가 일단 충분히 그거 하나만 봐도 충분하다. 다른 섹터 하나도 보지 않아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7월 11일 월요일 새벽에 제가 올려드렸었던 종목의 결과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그때 한국 BNC, 뭐 국전약품, 일동홀딩스, 바이오니아 뭐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었고요. 주식 공부방에서는 진원생명과학, 그리고 한국파마를 월요일 날 장중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종목들이 무려 50%에서 80%까지 대부분 다 급등을 했습니다. 아직도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한국 BNC 같은 경우는 그날 이후로 68%가 올랐고, 국전약품 45%, 일동홀딩스 80%, 진원생명과학 46%, 한국파마 68%, 심택은 9%. 심택은 다신 제가 실적주라고 따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테마주와 분명히 다른 섹터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제가 유튜브 멤버십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것들을 바로 이틀 뒤에, 하루 뒤에 정규 방송에서도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만 사실은 잘 보셨으면은, 다른 뭐 최근에도 뭐 다른 이슈들도 있었죠. 배터리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현대차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다 그런 거 볼 필요 없이 사실 주도주 섹터 하나만 보면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주도주 섹터가 지금 같은 하락 행보장에서는 길지는 않습니다. 뭐 일주일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한 달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새로운 재료가 계속 나올 수 있느냐에 따라 달린 거겠죠. 어쨌든 그런 종목들, 화요일날 정규 방송 보신 분들도 그 종목들만 사실 공부 잘하셨었으면 충분히 최소한 20, 30%는 일주일 만에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어제도 제가 방송을 새벽에 했었어요. 어저께 이제 7번째로 방송을 했었는데, 어저께는 말씀드렸던 종목이 일동제약 오늘 23% 올랐고요. 일동홀딩스 상한가 갔고요. 시에 상한가 갔고, 메지온 장초에 9% 올랐고, 국전약품 7% 올랐고요. 엔지캠 생명과학 11%. 저 같은 경우는 엔지캠 생명과학으로 6% 수익을 냈습니다. 차백신 연구소도 6% 올랐고요. 차백신 연구소는 다만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된 주라고도 말씀드렸었죠.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뭐 제약바이오 다 강하던데 뭐 그럼 뭐 아무나 사서 사실 다 오르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나머지 제가 지금 체익 백신 치료제라고 써놨죠. 이거는 지난주에도 강했었던 섹터들이에요. 유바이오 로직스라든지 뭐 셀리드라든지 뭐 바이오니아,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 HAB 제약, 뭐 녹십자, 아지텍 WB 뭐 이런데,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종목들만 강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난주와 또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이미 일주일 동안 50%씩 올라서 단기 과열로 들어간 종목들도 있고요. 한국 BNC나 진원생명과학이 단기 과열로 지금 들어가 있죠. 그런 종목들도 벌써 발생하고 있고, 일동홀딩스라든지 일동제약 같은 경우도 어제 뭐 이틀 정도 동안에 40% 이상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수요일날 재료가 소멸되면서 마무리가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재료가 나오지 않으면 또다시 제약바이오도 한번 꺾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개별적으로만 상승을 하지 제약바이오 전체가 상승하는 바닥은 또 이미 또 지났다. 그러니까 모든 테마는 빠르게 들어가서 적당히 수익을 내고 나와야지,
늦게 들어가고 주저주저 하다가는 결국엔 또 수익 못 내고 또 고점에 물리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약 치료제 관련된 섹터들은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는 뭐 한 6분의 1 토막, 7분의 1 토막 나는 섹터들이 굉장히 상당히 많고, 그런 것들이 꼭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재료 아니더라도 다른 재료도 발생하면서 상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제약바이오를 선별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 탭에서 보시면은 이제 제가 회원 전용으로 올려드린 영상들 클릭해 보시면 가입에 대한 방법도 나오기 때문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지표 빠르게 살펴보면은 현재 제가 이거는 한 20분 전에 캡처한 건데 다우존스가 0.46, 나스닥이 1.37. 좀 전에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우존스는 보합세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겠고, 나스닥도 한 0.45% 정도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뭐 시간이 한 3시간 남긴 했지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고요. 다행인 거는 그나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반기에는 조금은 반도체 업황이 낮다는 기사들이 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현재 6%대 오르고 있고, 삼성전자도 그 덕분에 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었죠. 다만 일시적으로 보고 있고 당연히 저항대에는 부딪힌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1%대 상승, 대부분 다 보합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국채금리는 소폭 상승을 했고, 원달러 환율이 문제인데 현재 1,300원대를 계속 넘어서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국가에서도 나름대로 방어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앨런 장관이 방문하게 되면은 통화 스퍼에 대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체결까지는 일단은 뭐 각 장관들이 하는 일이지, 이거는 사실 이번 장관의 방문에서는 일어날 가능성은 전 굉장히 적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오펙에서 뭐 유가가 좀 안정되거나 이런 호재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조금 그래도 증시가 안정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공포지수 소폭 상승을 했고요. 발틱 건화물 지수도 6.97%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발틱 건화물 지수와 이제 좀 연관이 돼 있는 것들은 해운 관련된 주들이죠. 근데 보시면은 최근에 계속 하락함을 알 수 있죠. 지금 6월달 고점 찍고 나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HMM이라든지 페노션이라든지 이런 해운 관련된 주들이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조선 같은 관련된 주들은 오히려 인력이 없어서 못 하고 있지 수주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기술적 반등이 좀 일어났죠. 그렇게 이제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되고, 원유 가격도 드디어 이제 다시 100달러를 넘어섰고요. 천연가스도 2거래일 연속으로 6%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GSE 대성에너지는 이제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제가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를 매일 보여드리잖아요. 이렇게 천연가스가 급등을 하게 되면 최소한 이 GSE나 대성에너지는 상승을 한다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난주에 같은 경우는 삼천리까지도 말씀드렸었죠. 삼천리 같은 경우도 계속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펙이 아무리 증산 협의가 이슈가 발생한다고 해도, 사우디가 증산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당장 뭐 이렇게 급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이런 유가 관련된 주들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빠르게 살펴보면은 이제 바이든이 빈손기국에 대한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중간 선거가 좀 남아있죠.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오펙에서 증산에 대한 협의를 좀 도출해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8월 3일이 오펙 플러스 회의가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그때 증산에 대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아직 기대감이 좀 있죠. 2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모든 증시는 선반영, 기대감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큰 이슈, 뭐 FOMC 회의가 이번 주에 있긴 하지만 그런 이슈 제외하고 나서는 큰 악재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좀 주가는 안정되지 않을까, 최소한 횡보장으로 가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수소 관련된 주들, 뭐 풍력, 태양력 조금씩 올라왔는데 그나마 수소 관련된 주들이 2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세 가지 대체 에너지 섹터들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선을 돌파하게 되면 당연히 또 상승하는 좀 추세가 좀 나오겠죠. 그럴 때 단기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앨런 재무장관이 방문을 하는데 LG 뭐 방문한다는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한미 배터리 동맹에 대한 뭐 얘기가 추가적으로 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어쨌든 이런 이벤트에서는 하루 이틀짜리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라도 좀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또 이슈도 나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정리해 보면은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소재보다는 현재는 장비 쪽이 좀 더 강하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세아메카닉스나 나인테크나 나라 NMD 이런 곳들이 좀 상승하는 흐름이 좀 나왔죠. 최근에 물론 하락을 했지만 다시 좀 20선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20선 돌파하면서 일부적인 상승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런 뭐 오늘 또 마버그 바이러스 공포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또 출혈 바이러스 확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쨌든 제약바이오 주에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코로나 제약상 관련된 종목들 이외에도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어쨌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이하인 저점을 다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최소한 바닥 대비해서 뭐 이미 30% 올라온 종목들이 많지만 그래서 한 4, 50%까지는 추가적으로 한 15, 20% 정도는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물론 그런 종목들을 잘 선별해내는 게 현재 시장에서는 당연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확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 이제 7만 명을 넘겼고, 지금 추세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20만 명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죠. 다만 이 추세가 정체가 되게 된다면 당연히 확진자 관련된 주들은 급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현재도 전체 시세의 한 60% 정도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뭐 전고점까지 갈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바닥 대비해서 50% 이상 올라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최대치를 약 한 100%, 그러니까 바닥 대비해서 약 한 2배 정도 올라온 수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뭐 고점 대비하면 당연히 아직도 반토막인 종목들이 수두룩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종목들은 뭐 사실 코로나 때 유동성 거품 때문에 올라온 종목들이기 때문에 절대 고점까지 뭐 전고점까지는 절대 생각하면 안 되고, 당연히 그 한 바닥 대비해서 50% 정도까지 평단을 낮춰놔서 물타서야지만 어느 정도 손실을 줄여서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20만 명대 9월 16일로 예정은 돼 있는데 어쨌든 8월 달에는 그래도 최고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게 된다면은 사실은 뭐 코로나 관련된 주들은 이제는 다 마무리를 해야겠죠. 8월 초쯤에는 이제 더 이상 시세가 안 나온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당연히 7월 말까지는 웬만한 종목들은 다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켄타우로스 같은 그 켄타우로스 1호 확진자 때문에 사실은 최근에 다시 이제 급등 흐름이 좀 나왔는데, 어쨌든 추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관련된 주들 급등을 하겠지만, 반대로 켄타우로스가 벌써 지금 일주일 됐죠. 확진자 1호 확진자 나온 지가. 근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다음 주까지도 안 나오게 된다. 그럼 관련된 주들은 당연히 시세가 꺾이게 되겠죠. 제로 소멸로. 그런 것들도 항상 주의는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이 종목들을 다 설명을 드렸었고, 이 종목들이 모두 7종목 모두 급등이 나왔는데, 한국 PNC나 진원생명과학은 분명 제가 단기과열 종목에 묶여 있다고 말씀드렸죠. 단기과열 예고고요. 그렇기 때문에 3거래 3일 단일가 거래로 만약 가게 된다면, 한 번 더 급등이 나오면 단일가 거래로 가거든요. 단일가 거래로 가게 되면은 그 흐름은 꺾인다고 제가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눌러주고 화요일 날 급등할 가능성도 있고, 분명히 뭐 급등을 해서 단일가로 갈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보고 있고, 반대로 단일가를 가지 않게 된다면은 뭐 열흘 내내 사실은 주가가 횡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번 정도 큰 시세가 한번 나오면 이 종목들도 정리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7월 20일에 일본에서 긴급 승인 나는 재료 때문에 지금 상승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고, 월요일에는 저는 정리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야 사실 뭐 내일 아침에 갭 띄우는 것까지 해서 매도하면 되는 거고, 수요일까지는 저는 가능하면 안 끌고 가는 게 낫다고 봅니다. 물론 수요일에 긴급 승인이 나서 급등할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제로 소멸로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최근에는 안전하게 매매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두 종목 말씀드렸었고요. 당연히 뭐 내일도 강한 흐름으로 시초에는 상승을 하겠지만 오후 장에는 또 무너질 수도 있다까지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국전약품도 여전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뭐 윗골이 크게 9%대 달아줬었죠. 메지온 같은 경우는 어저께 이제 공매도 금지 때문에 이제 급등 말씀드렸고 9% 상승했고요. 엔지캠 생명과학은 제가 정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제가 되게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어제 이제 10%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일단 저도 매매를 해서 매도를 했고요. 어쨌든 다른 종목도 다시 뭐 좀 체크를 하고 있어서 일단 뭐 이틀 끌고 갈 종목은 아니라고 봐서 일단 10%대 급등이 나왔다는 거는 1차적으로 정리를 하고 한번 눌러줄 때 다시 살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파마와 차백신 연구소도 여전히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한국파마 같은 경우는 한 14% 정도 오늘 급등을 했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뉴스 살펴보면은 K색소문이 원전, 뭐 이거는 사실 오래된 재료기 때문에 벌써 뭐 7, 8번 재탕이 된 재료죠.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그나마 뭐 시세가 좀 나온다면은 현재 20선 아래에 있는 오르비텍이나 뭐 G2파워나 우진이나 이렇게 20선 돌파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상승은 장초에는 할 수도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는 덱스터나 뭐 맥스트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주가 하락이 좀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메타버스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죠. 관련된 재료들도 끊임없이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이 종목들도 중장기적으로 뭐 그래도 한 달 정도 보고서 끌고 가기에는 나쁘지 않다. 현재 장에서도 뭐 웬만한 악재들은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의 신사업에 대한 이슈들도 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서 뭐 스윙으로 섹터를 고른다면 사실 뭐 작년에 원전과 같은 섹터 하나만 좀 잘 선택을 했으면 내가 뭐 4배, 5배로 수익을 볼 수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작년과 다른 하락 횡보장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섹터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마저도 전 한 달 이내에는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제약바이오보다는 좀 더 바닥을 좀 더 먼저 다졌죠. 먼저 다지고 현재 한 3, 40%씩 올라온 정도의 위치인데, 그렇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재료가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좀 급등하는 흐름으로 가는 경우가 좀 많다고 보고 있어서 여전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시 분석에서도 제가 이제 단기 과열로 묶이게 되는 것들은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최근에 좀 상승한 종목들에 보면은 공시에 들어가 보면 단기 과열 예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있죠. 아무래도 단기 과열로 묶이게 되면은 시세가 꺾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수젠텍 같은 경우도 진단키트 관련된 주로 제일 먼저 상한가가 나온 종목인데 단기 과열에 들어가면서 단일가 거래 때 조금 상승은 했지만 시세가 이미 좀 꺾였어요. 그리고 또 진단키트 관련된 주가 치료제 관련된 주들보다는 시세가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뭐 대부분 다 보통 바닥 대비해서는 지금 물론 2배는 올랐죠. 지금 한 11,000원대에서 시작해서 한 2만 원대까지 고점 찍고서 좀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정도로 시세가 나면은 당연히 좀 정리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게 코로나가 최초로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들 아는 얘기들이고, 뭐 사실 뭐 지금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전히 열리고 있고, 뭐 접종일에 대한 얘기들, 이슈들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단기적인 한 달짜리 재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정기장 1위부터 30위까지 간단하게 보면 대부분 다 뭐 제약바이오가 여전히 많죠. 박셀바이오는 뭐 다른 재료죠. 간암치료제 재료로 오랜만에 상가가 갔기 때문에 뭐 내일도 최소한 이제 장초엔 좀 급등을 하겠지만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이제 단기 재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증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는 이제 더 이상 보진 않는다고 말씀드렸었고, 어저께 이제 조광 ILI하고 실리콘 어 실리 저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거기까지는 제가 뭐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상한가 이제 풀리는 것들 풀리지만 않으면은 계속 가져가야 되고, 다만 이제 지금 3연상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조광 ILI 같은 경우도 공구먼 사례 살펴보면은 4연상은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내일 만약 갭을 갭 상한가를 간다면은 저는 그래도 좀 정리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갭 상한가 가자마자 정리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뭐 자동 매도 기능으로 한 27%나 이렇게 혹시라도 상한가가 풀릴 경우를 좀 대비를 해서 그 정도에 걸어놓는 게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연상, 5연상까지는 좀 가긴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내일 상태를 좀 보고서 좀 흐름을 파악을 해야겠죠. 그리고 일동홀딩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상한가 갭 상한가가 시외가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장초에는 최소한 급등한 흐름으로 가겠고, 세종메디칼도 제네셀 재료도가 원래 기본적으로 있었는데 이제 어저께 공시가 좀 떴었죠. 그래서 옛날 현대사료, 그래서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엠에서 뭐 인수를 하겠다 뭐 이런 대주주 이슈에 대한 좀 것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상승 흐름이 안 나온다면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 오늘 일단 상한가를 못 간 게 굉장히 큰 거죠, 악재로서.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별로 세종메디칼은 이제 추천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섹터에 보면은 뭐 피플바이오도 이제 박셀바이오와 같이 가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고, 일동제약 같은 경우도 보통 일동홀딩스 한번 상한가 가면은 일동제약도 그 다음 날에는 뭐 상승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좀 예전 과거 패턴에서 좀 나왔었죠. 그래서 여전히 좀 체크를 해볼 만하지만 7월 20일 전에는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보시는 것처럼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창투사, 은행 순환매, 뭐 반도체 순환매 뭐 이런 것들 좀 돌았는데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뭐 오늘도 조선주들 좀 급등하면서 일승 같은 곳이 좀 상승을 했고, 이스타코는 이재명 씨 당대표 출마하면서 뭐 좀 상승 흐름 나왔지만 단기적으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 것들도 뭐 해성T PC 정도, 뭐 삼성전자 로봇 관련된 주죠. 이거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섹터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업종이 훨씬 더 중요하지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업종에서 대장주를 선택해야 되는 거지 종목을 먼저 선택하고 업종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거래금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제약바이오죠. 세종메디칼, SK바이오사이언스, 휴마시스, 박셀바이오.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것들 중심으로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래금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여전히 좀 시세가 남은 것들은 뭐 한국파마, 한국 BNC. 다만 한국 BNC는 말씀드린 대로 단기 거래 예고에 현재 묶여 있다. 외국인 순매수 뭐 특별한 거 없고요. 기관 순매수도 특별한 거 없습니다. 비덴트 정도. 근데 비덴트도 뭐 단기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소폭 한 이틀 정도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올라간 건데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번 달에 한 2,700 정도 수익 내고 있고 4,000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횡보장으로 보고 있고 당연히 하락장으로 바로 올 수도 있죠. 일단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230선에서 한 2460까지 박스를 좀 이룰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2400이 넘어가게 된다면 그때는 좀 곧버스를 사서 지수 하락에도 대비하는 대비책을 마련해 놔야 된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틀 연속 급등을 하면서 그나마 뭐 주주님들의 좀 마음을 달래주긴 했는데, 그래도 보시면은 여전히 60일 저항, 역배열이죠. 역배열에서 60일선까지 거리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60일선을 돌파하지 않은 여부가 상당히 큰 뭐 저항대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 이거를 돌파하게 된다면 갭 부분도 있고 하니까 뭐 63,000원에서 66,000원까지는 갈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이상은 뭐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가 지수는 잘 버텨주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박스권 2200, 2400 박스권에서 뭐 상당히 오랜 기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라도 한다면 그럼 2700, 800까지도 가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여전히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에 갇혀서 지수는 횡보장을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커뮤니티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뭐 유튜브 멤버십이라든지 주식스터디 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거고요. 어쨌든 오늘 말씀드렸던 재료들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은 이번 주도 역시나 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횡보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사실은 뭐 유튜브 멤버십에 지금처럼 말씀드리는 그런 4-5 종목을 다 정리해서 공유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방송을 지금도 오늘 한 26분 했는데 이것도 분명히 스킵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5분만 보는 분들도 있을 거고 종목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규 방송도 좀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이렇게 사담을 하진 않잖아요. 쓸데없는 방송, 그런 방송들 굉장히 많은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대부분 다 주식에 관한 얘기들, 뭐 주식에 대한 지수의 대응 또는 종목에 대한 대응, 재료 분석 이런 것들만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만 공부를 해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다른 방송 하나도 안 봐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른 방송을 보지 않으니까. 저는 다른 방송을 보지 않으면서도 매일매일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재료 분석, 그다음에 종목들만 공부해도 많아봐야 뭐 20개도 안 되잖아요. 10몇 개밖에 되지 않는데 그 안에서만 대응을 해도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 주에도 좋은 수익 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어쨌든 제가 뭐 장이 좀 더 좋아진다면 방송 횟수를 뭐 2번, 3번도 늘리겠지만 현재는 제가 뭐 책도 현재 주식책도 쓰고 있고 아직까지는 제가 뭐 시간이 그렇게 그러니까 여유롭진 않아서 이 정도로 좀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횡설수설하네요. 네, 좋은 꿈 꾸세요.